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규어의 첫 순수 전기차 아이페이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불과 몇 해 전과 달리 이제 도로 위에서 전기차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메이커들마다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제규어도 올해 초 첫 순수 전기차인 아이페이스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제규어는 2019 유럽 올해차를 비롯해서 2019 월드카 어워드에서는 3관왕을 수상했습니다. 한 개의 모델이 동시에 3개의 상을 휩쓴 건 월드카 어워드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또 유럽 엔캡도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고요.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꼭 우리나라에서도 통할 거란 보장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제규어의 아이페이스가 국내 소비자들 역시 매혹시킬 만한 모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모터PD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규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이페이스의 전기 모터는 포뮬러 2 레이스카인 I타입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방과 후방의 각각 엑셀에는 35.5의 토크를 발휘하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400마력, 최대 토크는 71.0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규어는 이 아이페이스에서 퍼포먼스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4.8초가 기록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성능이 독보적인 건 아닙니다. 좀 더 빠른 경쟁 모델도 있고요. 배터리는 전륜과 후륜 X 사이에 최대한 낮게 위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50대 50의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무게중심점이 낮아지면서 안정감도 높아지고 또 코너 시에 차량의 롤도 최대한 억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페이스의 프론트에는 W60원 그리고 리어에는 인테그랄 링크 서스펜션이 기본 셋업인데요. HSV와 퍼스트 에디션 트림은 어댑티브 다이내믹스와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시속 105km 이상 주행 시 차체를 자동으로 약 10mm 낮춰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주행 구간이 105km 이상은 달릴 수 없는 구간이라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속 주행 시에 어댑티브 다이내믹스의 영향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위에 에코, 빗길, 빙판길, 눈길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다이내믹 모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꾸게 되면 엔진, 모터죠. 모터의 반응성이나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조금 바뀌긴 하지만 그보다 이 가상 엔진음에 크게 들어오는 이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회생 제동은 높음과 낮음 두 단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리핑 기능도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약간 쿠페 같은 디자인을 품고 있지만 그래도 SUV인 만큼 험로 주파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기능은 지능이나 젖은 풀밭, 또 얼음이나 눈길 등의 주행 조건에서도 차량의 주행 속도를 시속 3.6km에서 30km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특히 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활용도가 높겠죠. 그리고 미끄러운 노면에서 출발할 때 최적의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로우 트랙션 런치 기능도 포함이 되었고요. 전기차지만 500mm의 도각 능력까지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카 같은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SUV의 면모를 적절하게 잘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최근 유행하는 에이다스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나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인상적인 느낌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인 만큼 모터뿐 아니라 배터리 성능도 중요할 텐데요. 아이페이스는 알루미늄 플랫폼을 기반으로 36개 모듈에 90kWh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국내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333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충전은 국내 표준 규격인 DC 콤보 타입으로 100kWh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40분 만에 80% 충전이 되고요. 50kWh 급속 충전기 사용 시는 90분이 걸립니다. 제규어 공인 월박스를 설치하거나 가정용 소켓 충전 케이블도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충전 규격도 중요한 고려사항이겠죠. 복합 연비, 아니 전비는 3.5km/kWh입니다. 이 전비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요. 물론 내연기관 차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런 전기차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 가는 거리 333km가 그리 부족하진 않지만 제규어가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자주 즐기다 보면 이렇게 충전소에 가야 되는 횟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성능만큼 상당히 중요한 게 디자인일 텐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다분히 주관적인 기준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기차라고 너무 과하지 않게 제규어의 페이스 패밀리 룩을 충실히 이어가면서 디테일들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SUV보다는 볼보 크로스컨트리나 아우디 올드로 카트로 같은 느낌인데요. 루프라인은 쿠페라이크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터만 사용하는 전기차답게 내연기관들이 사라진 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휠베이스는 상당히 길고요. 또 반대로 각 오버행들은 또 짧습니다.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선과 이런 굴곡들이 차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들과 달리 그릴은 익숙한 디자인인데요. 그릴의 위쪽은 보닛 스쿠프로 공기가 통과되고요. 또 배터리 냉각과 온도 조절이 필요할 시에는 그릴의 액티브 베인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주행 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측면 플래시 도어 핸들이나 개방형 리어 스포일러 등 아이페이스의 공기 저항 개수를 0.29cd로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고요.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 휠은 20인치 사이즈입니다. 전면과 후면의 LED 램프 디자인은 제규어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서게 되면 이 차가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럭셔리 전기차였었지 않은 실감이 비로소 들게 됩니다. 이런 소재 질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도 가죽 소재로 덮여 있는데요. 캡포워드 설계로 대시보드가 상당히 길죠. 하지만 이 끝단이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내려가면서 전방 시야는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고정식 파노라믹 글라스도 개방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리어 윈도우는 디자인상 약간은 시야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서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조작은 다이얼을 밀고 당기고 돌리는 방식이라 약간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야 적응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위와 아래를 합쳐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15인치긴 하지만 이 위에 부분이 좀 더 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기어 레버가 이제 맨 위가 D, N, R, 또 특이하게 P단이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와 또 ESC 오프, 또 이제 차량의 높이를 이렇게 높여주는 버튼들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다양한 정보들을 큼직큼직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행과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이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이나 재질, 촉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럼 2열도 한번 앉아볼까요? 네, 2열에 앉을 때는 이쪽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쿠페 스타일을 적용하면서 이쪽 디자인은 약간 낮게 이렇게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1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운전하기 편하게 B필러쯤에 맞춰 있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휠베이스 수치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넓다라고까지는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약간은 서 있는 타입입니다.
당연히 송풍구와 소켓, 컵홀더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4존 공조 조작, 그리고 시트 아래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도 살펴볼까요?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656리터의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60대 40으로 폴딩하면 1453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매트 아래에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고요. 그 대신 프렁크라고 하죠. 앞쪽에 추가로 27리터의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시트가 풀 플랫으로 접혀졌다면 요즘 유행하는 차박에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규어의 아이페이스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제가 실물로는 2018 EV 트렌드 코리아 그리고 출시 행사 이번이 세 번째 만나보는 건데요. 다양한 매력과 함께 분명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규어의 첫 순수 전기차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작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